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선생이고요. 오늘 같이 17년도 6월에 시행된 고1 모의고사 4점짜리 좀 어려운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그럼 잘 따라봐요. 14번입니다. 두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너의 정체는 서로 켤레가 아니라는 거 한번 눈에 봐두세요. 분모에 있는 요 i 때문에 절대로 켤레의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먼저 알파 제곱을 하시면 분모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분자는 2i가 됩니다. 그리고 베타 제곱은요 분모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i 너는 2분의 i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 식에서는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을 구하고 있으니까 두 배씩 이렇게 곱해줘 봅시다. 그럼 너는요 마이너스 i가 되고, 이렇게 2베타 제곱도 2를 곱해주면 i가 된다라는 거 쉽게 할 수 있네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i 플러스 3 그리고 i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건요 이렇게 뒤에 식을 먼저 보면 3 마이너스 i 3 플러스 i, 그럼 합차네. 그럼 9 마이너스 i 제곱으로 9 플러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12 정답이라는 거,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유리수 AB에 대하여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P의 X좌표가 1-루트2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때 A와 B는 어떤 수가 될 것인지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여기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이니까 교점이고요. 그 교점의 X좌표를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점의 X좌표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얘를 fx, 너를 gx라고 한다면 fx와 gx가 같아지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겠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 X좌표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항을 해서 fx 빼기 gx는 0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의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빼보면 좌변은 y다 라고 하는 새로운 2차 함수와 너는 0이다 라고 하는 x축이 그때 만나고 있는 그 실근 x좌표들을 따지고 있다. 따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을 의미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때 그 x좌표 중 하나가 1-루트2라는 거니까 일단은 f랑 g가 같다고 생각하고 f랑 g를 같다고 생각하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너는 이렇게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이항에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항을 해줍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3 더하기 a의 x 더하기 1-b가 0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너의 실근이 그 중 하나가 1-루트2라는 상황인데, 지금 AB가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2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리고 1-B 모두 다 유리수가 되겠지. 그러면 유리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근이 1+루트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켤레 관계, 사실은 무리수에서는 켤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켤레 관계에 있을 때만 우리가 A, B, C를 가지고 만드는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죠? 두근의 합이 2분의 3 플러스 A일 것이고 두근의 곱이 2분의 1-B일 것인데, 이것 또한 요 합과 곱이 유리수가 되어야만 한단 말이야. 그치?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합과 곱이 유리수가 되도록 만족시키는 또 다른 수는 켤레 관계에 있는 1+루트2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무조건 1+루트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실제로 더해볼까요? 더해보시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는 A는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곱해볼게요. 얘네들을 곱해본다면 1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최종적으로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되셨죠? 그럼 A는 1이고 B는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A는 한 번, B는 3번이니까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자면, 여기 Q의 좌표 있잖아. Q의 좌표는 1+루트2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여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0,1이라는 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x축이면 y가 0이죠. 따라서 4,0이라는 B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점 P가
A에서 직선을 따라 B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직선 위에서 A부터 B까지 요만큼만 P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P는 여기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P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A, B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A제곱 더하기 8B의 최소값인데 일단 문자가 두 개니까 뭐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문자를 하나로 좀 통일을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P라는 점이 A, B 라는 점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b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p는 a,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a제곱 플러스 8b라는 식은요, a제곱 그대로 쓰시고 8 곱하기 b 대신에 이렇게 요 b 값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 그러면 얘를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되고요. 이거는 a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여기에 얘를 8을 1 더하기 7로 쪼개면 되겠지? 그럼 7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그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1,7인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최소값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 A의 범위를 살펴보자. A는 X좌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다. 즉 A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0 그리고 여기에 있는 4 사이에 들어오는 요만큼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그대로 1에서 꼭지점에서 일어나겠죠.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진짜 4점짜리 문제였으면 최대값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7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광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표면 온도를 T 그리고 광도를 L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이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식을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그마는 이러한 상수이다라고 했으면 얘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별 A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A의 반지름은 B의 반지름의 12배입니다. 그 다음에 A의 표면 온도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했죠. 표면 온도의 2분의 1배이다. 이런 걸 체크하시고 A와 B의 광도는 아까 노란색으로 했네요. 여기 LA와 LB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아까 확인했던 이 식을 그냥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LA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LA라는 것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을 활용을 한다. 4파이 곱하기 A의 반지름을 써야 되겠죠. 그럼 RA라고 쓸게요. 그리고 제곱해주시고 곱하기 시그마는 안 변하니까 그냥 시그마 쓰고 T는 A에 관한 T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TA를 쓰고 4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LB도 4파이에 B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상수 곱하기 T, B의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비율이잖아. 그대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4파이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시그마도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RB분의 RA를 제곱해서 그리고 곱하기 TB분의 TA를 이렇게 4제곱해서 우리는 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RB랑 RA가 지금 RA가 RB의 12배였으니까 얘는 12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은요 2분의 1배니까 2분의 1을 4제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분의 1 4제곱이면 분모가 4 곱하기 4네요.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면 4 이렇게 4 32 따라서 정답은 9가 되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복소수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괄호 안에 A,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는데 A가 만약에 0이라면 순허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B가 0이라면 실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순허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봅니다.
IZ는 Z바다라는 요 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그대로 대입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IZ라는 건 I 곱하기 A 더하기 BI라는 말인데 그게 A-BI라는 켤레랑 같은 거죠. 실수부터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B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AI입니다. 요게 이렇게 같다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실수인 마이너스 B랑 A 실수 부분끼리 같아요. 허수 부분 A 마이너스 B. 그럼 또 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저 파란색 박스 식은 최종적으로 A랑 마이너스 B랑 부호가 반대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Z는 A 더하기 BI고 Z반은 A 마이너스 BI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2A가 될 텐데 너의 값은 마이너스 2B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한번 해줄까요? 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너는 전개를 한번 해줄게. 이번에도 실수부터 해주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B가 되겠죠? I제곱이랑 마이너스 A가 사라져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AI가 되고요. 한 번 더 요 B는 마이너스 A였잖아. 마이너스 A라고 쓰고 요 A는요 마이너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BI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한번 묶어줄 수 있겠네. A 더하기 BI가 됩니다. 됐죠? 너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번도 맞는 복이다.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4점짜리 문제 이렇게 합답형 문제를 풀 때는 디귿번을 곧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기억과 니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디귿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알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니은번을 보니까 이 Z바가 I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Z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변을 이렇게 Z바로 나눠볼게요. 니은번에서 출발해서 I는 Z바분의 마이너스 Z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만큼이 마이너스 I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얘도 어디서 봤는데? 그치? 니은번이랑 비슷한 걸 우리가 첫 번째 여기에서 했죠. 여기에서 Z분의 Z바가 I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요. 라는 얘기는 요만큼이 I니까 I랑 마이너스 I랑 더해서 0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5번 정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디귿번 들어가기 전엔 기억, 니은에서 한번 어떤 원리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네, 1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실근을 갔는데요. 근데 유리수는 아닐 것 같다, 그치? 그때 알파보다 베타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때 그 변들을 직각 삼각형 ABC의 두 변으로 하자라는 거고, 이때 거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내접하는 정사각형 요 4개의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90도입니다. 그때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낸 게 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때 그 상수 MN을 구해라.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라는 말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랑 둘레를 구해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변 길이 일단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니까 너를 K라고 둘까요? 이렇게 K라고 한번 두면요, 자연스럽게 여기 요 부분이 알파 마이너스 K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K만큼 잘라낸 요 부분이 베타 마이너스 K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닮음 보이세요? 닮음? 삼각형이 첫 번째 여기 있는 조그마한 녀석, 두 번째 조금 큰 녀석, 그리고 완전히 큰 이 녀석, 요 세 개의 삼각형이 몽땅 다 닮음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개가 닮음인 걸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K 높이 대 요 삼각형의 높이 대 밑변 K는요, 이 삼각형 높이 K 대 베타 마이너스 K다, 이런 방정식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럼 내항의 곱은 K제곱입니다. 그럼 외항의 곱은요, 이렇게 곱해주면 알파 빼기 K 곱하기 베타 빼기 K가 되고요. 전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K,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K, 그러면 더하기 빼기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K, 그리고 K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K제곱 이렇게 사라지면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것만 구해서 우리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파 베타는 아까 주어진 식에서 여기 1분의 2니까 알파 베타는 2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는 4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써봅시다. 너는 2 빼기 4K가 0이라는 걸 알아. 따라서 K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한 변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4분의 1이고요. 둘레는 그것의 4배, 너는 2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구했던 봤던 보라색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분의 1과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쟤를 이렇게 써볼게요. 4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라는 이 2차식이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은요, 근이 4분의 1도 있고요, 근이 2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여기 4이기 때문에 여기에 4배를 곱해주면 된다. 되셨죠? 그럼 얘를 4부터 이렇게 먼저 집어넣어서 먼저 전개를 해주시면 4x-1이고요. 거기에 x-2를 다시 곱해줍니다. 전개를 해주시면 4x제곱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9x네요. 그리고 플러스 2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9고 n은 플러스 2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해줘 라는 말은 이렇게 마이너스 7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A부터 B까지 요 길이가 12인 그런 원이 있는데 반으로 잘라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그 위에 점 P가 여기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 삼각형도 보이셔야 되지만 당연히 여기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그 중심각이 현재 180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중심각이 원주각의 절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각도는 90도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참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되셨죠? 이때 문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림과 같이 호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중점과 AP의 중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호가 있고요. 현이 있습니다. 여기 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정중앙에 여기 요 점과 현 있는데 그 정중앙 요 점, 그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지름 보이시나요? 요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두 번째, BP도 같은 방법으로 중점을 찾고 중점을 찾아서 이어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O2를 찾습니다. 되셨죠? 이제 O3는요, 삼각형의 O3가 아니라 그냥 O네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O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되셨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원, O1, O2, O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죠? 반지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지름은 무엇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갖고 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현 AP, BP의 중점을 QR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가 90도였잖아. 그치? 그런데 주어진 이 각도가 90도이고 여기가 90도니까 나머지 한 개의 각도 여기도 90도라서 PQCR이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라는 건 요 길이가 P부터 Q까지 거리가 C부터 R까지 거리랑 똑같고 그리고 반대로 PR 거리가 여기 QC랑도 똑같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너를 A라고 너를 B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실제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선분 길이 CP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P는 어떤 거냐면 여기 C가 AB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B는 지름이잖아. 지름의 중점이라면 너는 중심이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길이는 5입니다. 그래서 5의 제곱 25가 가에 들어갈 숫자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O1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하고 O2는 반지름이 R2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고 요 길이가 R1, 반대로 가는 요 길이도 R1이 되겠죠. 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C에서부터 출발해서 초록색 선분을 꿰뚫고 요 Q를 지나서 접점까지 가는 이 길이 얘도 오잖아. 요 길이가 5고 그리고 요 길이는 아까 우리가 B라고 구해놨으니까 반지름 두 개, 하나, 두 개 더하기 B를 하시면 5가 나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지름을 큰 원의 반지름을 반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여기에 R2가 한 개, 두 개 들어있을 거고 요만큼은 A입니다. 그쵸? 그럼 A랑 R2 두 개를 더하면 또다시 5가 나온다.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그 과정들이 나와 있고 따라서 R1과 R2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되셨죠?
한편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으므로 라고 했으니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데 여기에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봐요. 되시죠? 그래서 하나를 더 그어봐요.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이냐? 여기 접점이 있을 거고요. 접점이 있을 거예요. 그 두 접점까지 원래의 점에서 접점까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됐지? 이 내용을 적용해서 다음 식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니까 이 그림을 위에 있는 그림에서 한번 숨어있는 그림을 한번 찾아봅시다. 되셨죠? 여기 봅시다. 살짝 지우고 출발할게요. 지우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이 지금 반원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원밖에 점이 있는 것들은 살펴보니까 당연히 5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5라는 원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선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연두색 원이 있는데 이 원은 접선이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요 점에서 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점에서 접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요 점에서 접하고 있어요. 반지름은 요쯤 중심이 요쯤 있겠죠? 보이시나요? 이때 내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접점까지의 요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빨간 선분들이 접선이랑 몽땅 다 수직이에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는 이 접선의 길이 너와 너가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접선의 길이 너와 너가 같아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A부터 그은 접선의 길이랑 A부터 그은 접선의 길이가 같아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아까 맨 처음에 요 P 요 각도는 우리 90도라고 했죠.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보여지는 빨간색 도형과 빨간색 선분과 파란색 선분으로 이루어지는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는 것도 알아요. 됐죠? 근데 이 길이 R, 요 길이 R 같잖아.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면서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R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요 길이도 R이 되고요. 그럼 파란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A부터 Q까지를 요만큼을 A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2A죠. 요 빨간색이 2A야. 그러면 우리는 2A에서 R을 한번 빼서 얘를 2A-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2B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 파란색 하늘색 선분을 2B-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 당연히 2A-R, 너도 2B-R. 따라서 2A-R이랑 2B-R이랑 더하면 지름이 되겠죠. 10이 될 겁니다. 그게 여기 다음번 여기 나오는 2 곱하기 5가 된다. 여기에 지름이다. 2 곱하기 반지름. 그러니까 너는 5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5 그리고 여기까지 5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원의 넓이의 합이니까 당연히 너는 첫 번째 원 R1의 제곱, 두 번째 원 R2의 제곱, 너는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A 더하기 B를 T라고 바꾼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꼭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주어진 저 1번식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다가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로 저 식은 4분의 1에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가 나오고 4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t로 그냥 바꿔서 써보면 t-5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4분의 1에 b제곱이 하나가 나오고 4분의 1에 a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5b죠. 마이너스 2분의 5 b도 나오고 여기에서 a도 나오네. a 플러스 b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4분의 1 곱하기 25 4분의 1 곱하기 25니까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5가 2개 2분의 25가 나오네. 2분의 25 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전개해 볼게요. 왜냐면 여기 t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라고 하고 여기 보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아까 우리가 25라는 거 찾았잖아. 또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4분의 25예요. 그럼 4분의 25
4분의 25가 여기 두 개가 있네. 그럼 여기 총 3개여서 4분의 75네요. 상수는 4분의 75로 바꿉니다. 그럼 요만큼 계산했어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t랑 마이너스 2분의 20t, 마이너스 2분의 25t가 되고 더하기 t제곱 더하기 25까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너를 다시 한번 꼭지점 찾아줘 라는 얘기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25t가 되면 그것의 절반의 제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25의 절반은 4분의 25예요. 너를 제곱하고 다시 빼줍니다. 4분의 25의 제곱. 그러면 요만큼은 t-4분의 25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빼먹었네. 여기 선생님 빼먹은 4분의 75랑 여기 25도 적어야 되죠. 이 4분의 75 더하기 25. 그렇게 했을 때 요만큼을 전부 계산을 해주면 여기 위에서 찾은 16분의 75가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16분의 75가 나옵니다. 따라서 t가 4분의 25일 때 최소값 16분의 75를 갖습니다. 어떤 식이요? 여기 파이를 빼놓고 나머지 요 박스, 선생님 박스 적게 요만큼이 그러한 최소값을 갖는다. 따라서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거기에다 파이를 곱해준 16분의 75파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찾았습니다. 다는 지금 4분의 25였죠. 여기 들어갈 숫자가 4분의 25예요. 그럼 다 찾아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 알파가 25였고 여기에 5를 써주시고 여기 4분의 25니까 이렇게 빼주면 20 곱하기 4분의 25 하면 5에서 125. 최종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오늘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x 묶어주시면 x-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때 나오는 x값 절편들이 0과 a제곱이니까 a제곱은 양수죠? 그럼 당연히 x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요 범위가 실제 첫 번째 부등식에 해당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요,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2a 더하기 1 곱하기 2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상수가 인수분해 먼저 되고요. 따라서 너는 x 빼기 2a-1과 곱하기 x 빼기 2a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요 녀석이 0보다 작다는 건 이 a-1과 x가 2a-1과 2a 플러스 1의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2a 플러스 1은 2a-1보다 이만큼 크니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요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인 범위,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들을 모두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지금부터가 조금 까다롭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제 경계값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저 두 부등식에서 경계값은 0도 있고요, a제곱도 있고요, 2a-1도 있고 2a 플러스 1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0부터 루트 2 사이의 값을 가지는 a에 대해서만 이 경계들이 누가 큰지 작은지를 먼저 좀 판단하고 수직선을 그리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먼저 판단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0보다 a제곱은 항상 큽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 2a-1이라는 값은 2a 플러스 1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나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요렇게 두 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관계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야. 세 번째, a제곱과 2a-1은 도대체 누가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더 큰지는 이렇게 빼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뺐을 때 그 결과가 양수라면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큰 수가 나올 거예요. 됐지?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줄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전체 완전 제곱식이고요. 너는 제곱했을 때 당연히 0보다 큰 수 또는 0이 나올 수도 있겠지. 됐지? 그럼 a가 1이라면 뺐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지금 이거이면 a제곱과 2a-1이 같다라는 소리고, 그럼 만약에 a가 1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성립 안 하잖아, 그치? 절대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 말은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서 0보다 커졌다라는 이런 뜻이지. 그러면 그때는 a제곱이 2a-1보다 커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됐니?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따져봅시다. 요번에는 a랑 2a 플러스 1을 따져봅시다. 그럼 똑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빼줘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살펴보자고요. 그럼 너는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얘는 부호를 살펴보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이런 방법을 쓸 거야. 우리 어차피 0이랑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0이랑 비교한다라는 건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a에 관한 2차 함수랑 y는 이렇게 써있는 x축이랑 위아래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좀 비교해보자라는 거지. 그때 a 값의 범위는요 여기에 있고요. 됐지? 한번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는 거예요.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 꼭지점 찾아볼게요. 얘는 a-1의 제곱으로 하면 마이너스 2다. 그치?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건데 요점 좌표가 1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여기 절편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절편은 너가 0 되는 값이잖아 라는 건 a-1의 제곱이 2인 거고 털어주면 뿔마 루트 2인 거지. 라는 얘기는 요만큼 길이가 루트 2예요. 보이세요? 요만큼 길이도 마이너스 루트 2. 요 루트 2예요. 길이가. 됐지? 그런데 우리는 현재 a의 값이 0부터 루트 2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만큼 거리가 한 게 여기 정도 있겠지. 0이 여기 있어요. 됐지? 거기서 루트 2까지는 한 요쯤 있을 거예요. 되셨죠? 진짜 계산해보면 요 지점이 1 플러스 루트 2니까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됐지? 요 지점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 당연한 거야. 루트 2가 뭐 1.414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0부터 루트 2의 사이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값은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됐지? 라는 얘기는 저 시계값이 요 시계값이 사실은 뭐 여기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쓰면 돼. 아래에 있다.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가지고 지금 더 작아졌다. 0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 항상 우리가 주어진 범위는 0부터 루트 2예요. 0부터 루트 2 사이에서는 항상 a제곱보다 2a 플러스 1이 더 크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따졌으니까 0과 2a-1 이런 것만 따져주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1차식이니까 0이랑 2a-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먼저 여태까지 해놓은 이야기들을 결론을 좀 지어놓으면 제일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건 최소가 될 수 있는 경계값은 0도 있고요. 2a-1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a제곱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 a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렇지? 라는 얘기는 얘네 둘 0과 2a-1은 누가 더 클지 몰라. 하지만 a제곱보다는 확실히 작은 녀석들 혹은 2a-1 하나만 a제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2a 플러스 1은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 가지고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0은 2a-1보다 세 가지가 있는데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a-1은 a제곱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요 세 번째 너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0부터 루트 2 사이에서는 항상 되는 거니까 굳이 경우의 수를 나눠줄 필요가 없죠. 되셨죠? 그럼 이때 0이 2a-1보다 크다라는 건 a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뜻이네. 그런데 우리는 0부터 루트 2까지니까 요 범위네. 그렇죠? 그리고 같다라는 건 여기가 살짝 등으로 바뀌면서 a가 2분의 1이라는 거고 작은 경우는 a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가 될 거예요. 되셨니?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또 나눠줘야 되냐면 너는 너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는 a가 1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같은 경우는 a가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걸 수직선 위에 좀 표현을 해보자면 실제로 우리는 0부터 출발합니다. 0보다 큰 구간에서 출발하고 루트 2보다 작은 구간 내에서만 따지는 건데 그 A의 경계값은 첫 번째 2분의 1에서 한번 끊어주고요. 1에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는 요 경우를 따져줘야 되고 두 번째 경우, 요 경우 A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따져야 되고 세 번째, 2분의 1보다 클 때는 여기 나눠지겠네, 그지? 이렇게 나눠서 1까지 해서 한번 세 번째 끊어주시고 네 번째, A가 1인 순간 다섯 번째, 이렇게 1부터 루트 2 사이에 주어지는 순간 이 각 순간에 대해서 부등식을 다시 풀어보고 그 정수 x값이 몇 개인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시험장이었으면 요 2번과 4번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를 꼼꼼히 읽어봅시다.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면 정수 x의 개수가 1이 되기 위한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a 값이 범위로 나온다면 그것들을 더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는 1, 2, 3, 4, 5를 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절대로 1, 2, 3, 4를 다 따지는 게 아니고 2번과 4번만에서 2분의 1이 가능한지 1이 가능한지 둘 다 가능하면 정답이 2분의 3이 되겠죠. 이런 것들만 보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정석적으로 하나하나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다. 됐지?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라.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우리 그 경계값들 다시 구해볼게요. 첫 번째 경계값은 2a-1이고 너의 범위는 -1과 0 사이에 있는 거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2배에서 1씩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값은 이렇게 2a 플러스 1이었으니까 2씩 더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제곱도 구해야 되겠네. 너의 값은 0과 4분의 1 사이에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구해준 다음에 수직선 그려줍니다. 그러면 경계값이 -1, 0, 1, 2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부등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 그리고 a제곱은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쯤 있겠네요. 요쯤 너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1과 0 사이에 여기에 2a-1이 있는 거지. 그리고 1과 2 사이에 여기에 2a 플러스 1이 있는 거니까 요 사이에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치? 경계값 제외하고.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공통으로 포함되는 x값이 여기 0도 있어요. 1도 있어요. 두 개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a가 2분의 1일 때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죠. 그때 경계값 2a-1은요 대입을 해주시면 0이 됩니다. 2a 플러스 1은요 또 대입해주시면 2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a제곱 값도요 4분의 1이 됩니다. 또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직선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1, 0, 1, 2 체크해놓고 첫 번째 부등식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 a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여기 그치?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 0과 2가 여기 경계값이니까 두 번째 부등식은 0을 제외해 쭉 가서 2를 제외 이렇게 되는데 아까는 0이 포함됐었잖아. 근데 여기 0이 제외됩니다. 파란색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에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실용적으로 요 1만 되는 거잖아. 그럼 해당되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a는 2분의 1이 가능한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세 번째 보자. 너는요 a가 2분의 1보다 크고 이번엔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럼 경계값 첫 번째 2a-1은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그럼 거기다 2만큼 더해준 너는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a제곱 봅시다. a제곱은요 4분의 1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아요. 되셨죠? 마찬가지로 수직선 그려볼게요. 이 상황에서 -1, 0, 1, 2 요번에 3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그려주고 첫 번째 빨간색으로 체크. 첫 번째 부등식은 0보다 크거나 작다. 그리고 4분의 1과 1 사이니까 4분의 1이 요쯤 있겠지? 그럼 a제곱은 여기 잡을까요? a제곱 여기쯤 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은 0과 1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2a-1이 있을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와 3 사이에 있는 2a 플러스 1은 여기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경우 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요 경우가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 되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1도 포함, 2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3번도 불가능하다. 됐지? 이렇게 살펴주시면 될 거고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a가 1인 경우 살펴볼게요. 2a-1은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2a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a제곱은요 1이 됩니다. 그대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0, 1, 2, 3까지 체크해주고 첫 번째 부등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라. 그리고 a제곱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1과 3 사이에 있어라. 1 제외, 3 제외 그 사이. 그러면 해당되는 x값은 정수가 2밖에 없네요. 그러면 요 네 번째 a는 1도 가능한 정답이 되겠다.
그치? 요 오른쪽에다 마지막 5번째 해줄게요. 5번째 a가 1보다는 큰데 루트 2보다 작아요 라는 거야. 그러면 2a-1이라는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 루트 2 빼기 1보다는 작아요. 그치? 그럼 얘 대충 계산 때려보면 1.414가 루트이니까 그럼 너는 2.8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요만큼 뭐 1.8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대충 감을 잡아놓고 2a 플러스 1은 그거보다 이만큼 크니까 3부터 시작해서 3.8 땡땡땡 이런 거 2 루트 2 플러스 1을 요거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a제곱의 값은요 당연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요거 분수 한번 더 그려줄게요. 쭉 이제 마지막입니다. 0 잡아주고 1 잡아주고 그 다음에 2 잡아주고 그 다음에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1.8이니까 여기에 요 1.8 땡땡땡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2.8 땡땡땡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됐지?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은 0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리고 a제곱이 1과 2 사이에 있는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요 경우가 가능하고 두 번째 요 경우도 가능합니다. 됐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2a 플러스 1과 2a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부등식은 항상 여기 제외야. 제외 너 제외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공통되는 x값들을 살펴보면은 저기 선생님 좀 잘못했네. 2.8이 아니라 3.8이죠? 1.8보다 이만큼 크니까요. 항상 요 2는 항상 들어간다. 그치?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2는 항상 들어간다. 3도 들어간다. 3 보여요? 그치? 얘 들어가고 그럼 정수값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요 경우도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준 거는 2분의 1과 1만 되니까 정답이 2분의 3이 되겠네요. 정답이 있나요? 이렇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26번 볼게요. x에 대한 3차당식 p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린 p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가 아니고 상수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때 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우리는 검산식 한번 써볼게요. p의 x 더하기 1은요. 너로 나눴을 때 그 몫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3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볼까요? x 더하기 2, x 빼기 2, 그리고 목, 나머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항등식을 하나 찾았으니까 좌변과 우변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냐면 본능적으로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해야만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좌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p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p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써볼게. p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요. 주어진 식이 여기가 1 빼기 플러스 1 빼기 1이네. 그지? 그럼 요만큼이 그냥 1입니다. 됐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플러스 2입니다. 됐죠? 그 녀석이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돼 라는 말이야. 됐죠? 두 번째는요. 여기 2를 대입해봅시다. p에 2 대입하면 3이죠. 됐지? 여기에다 2 대입하는 거야. 그럼 p3이야. p3 여기 올라가서 3은요. 3, 3은 9 빼기 3 빼기 1이니까 요만큼이 5가 됩니다. 그럼 5 곱하기 3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더하기 2를 해주면 그 정체가 또 마이너스 3이다. 됐지? 그러면 3a 플러스 b를 계산해볼까요? 너는요. 이 2항에서 마이너스 5 만들고 5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에요. 되시죠? 요만큼 빼주면 아래식에서 위식 빼면 4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 따라서 a는 1입니다. 되시죠? a가 1이고 요만큼이 3이네. 그럼 2항하면 b는 마이너스 4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50에서 마이너스 4 더하니까 4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지금 a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가 가번 조건을 보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1과 5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는 4ax-10이라고 쓴 요 녀석의 실근이 1과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번 조건에 의하면 1부터 5까지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fx식을 그럼 추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fx를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야. 최고차항이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몽땅 다 좌변에 2항을 하시면 ax의 제곱 더하기 b-4a의 x 더하기 c 플러스 10이 0이다. 요 2차 방정식의 실근 또한 1과 5가 될 것이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실근을 아니까 뭐 근각에서의 관계 이런 거 써볼까요? 먼저 두의 합 a분의 지금 4a-b 부호 바꿨습니다. 는 6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4a-b는 6a고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다 라는 걸 두 분의 합으로부터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두 분의 곱을 살펴보시면 a분의 c 플러스 10인데요. 그게 5일은 5인 거잖아. 라는 얘기는 5a가 c 더하기 10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두 분의 곱으로부터 알아냈습니다.
되시죠? 그럼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문자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ax제곱 그대로 쓰고,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ax라고 이렇게 쓰고, c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0을 이렇게 넘겨서 5a-10으로 쓰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한된 조건이든 어쨌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으로부터 꼭지점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fx죠. fx는 ax의 제곱 a로 묶어줍니다. 마이너스 2ax니까 a로 묶어주면 2x가 되고요. 상수 바깥에 이렇게 써줍니다. 5a-10. 그러면 a제곱 더해주고, a제곱 아니라 2의 제곱이니까 1이죠. 1 더해주고 1 빼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너는 꼭지점이 a로 묶었을 때 x 빼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4a-10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나번 조건을 보시면 1부터 5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이고, 현재 우리는 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요 x가 5가 되는 요 지점까지 살펴봤을 때 그때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 1에서 일어납니다. 그 최소값이 4a-10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값이 현재 마이너스 8이래요. 따라서 4a는 10을 더해주면 2고요. a는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함수의 식 전부 다 알았네. 됐지? 그런데 100a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50 대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60cm짜리 철사를 3조각으로 냈대요. 그때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짧은 변 2개를 더하면 긴 변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걸 배웠지. 가장 긴 변, 선생님이 이렇게 C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 너의 길이가 C인 상황에서 만약에 A가 좀 더 A랑 B랑 더해서 C같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중심을 여기 끝점으로 잡고 이렇게 A짜리 반지름, 그 다음에 B짜리 반지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라는 얘기,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라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원이 만나지 않아요. 삼각형이 안 생겨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요 A를 좀 더 크게 그려볼게. A의 반지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게끔 그려본다면 우리는 이 점을 요 선분 A, 요 선분을 B라고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두 개의 짧은 변,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더해서 이 길이 C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 상황에서 한번 다시 출발을 해봅시다. 두 변 길이의 차의 최대값이래. 가번 조건, 최대값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세 개의 변이 있잖아. 그런데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 최대값이 나오겠지. 맞아요? 요거 두 개 빼거나 요거 두 개 빼면 두 개 비교해보면 당연히 큰 거에서 더 작은 걸 빼야지 차가 커지겠지.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가번 조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C 빼기 A는 항상 16이 됩니다. 두 번째, 나번 조건을 봅시다. 얘 가라고 써놓고요. 나번 조건은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차의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요 차이가 클지 이 차이가 클지 몰라요. 따라서 첫 번째는 B-A가 현재 2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C에서 B를 뺐을 때 그게 2구나. 그리고 나머지 이때는 C 빼기 B가 2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때는 B 빼기 A가 2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나의 1번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살짝 지우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B라는 건 A 더하기 2가 되겠죠? 나번 조건 얘 때문에. 그 다음에 C라는 건요, A 더하기 16이 됩니다. 되시죠? 그러면 C 빼기 B라는 건 이렇게 AA 사라지고 14가 되니까 2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시켜요. 되시지?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이었잖아. 남는 공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너는요, A는 그대로 써주시고 B는 A 더하기 2예요. C는 A 더하기 16입니다. 따라서 3A 더하기 18이 현재 60이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3A는요, 18 빼니까 42가 되고, 따라서 A는 14가 됩니다. 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B는 A 더하기 2니까 16이잖아. C는요, 16을 또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32야. 그치?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더해봐. 30이지?
그럼 삼각형이 실제로 안 이루어집니다. 됐지? 따라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거는 살짝 다시 지우고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에서는 C가 B 플러스 1이에요. 그치? 그리고 C가 A 플러스 16이기도 하대요. 그치? 그러면 이거 좀 더 이항을 해볼까요? 요 두 개니까 A라는 건 C-16이고 B라는 건 C-2예요. 그러면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볼게요. 그러면 너는 C 빼기 16 더하기 C 빼기 2 더하기 그냥 C. 따라서 3C 빼기 28이 현재 60인 거고요. 그치? 나는 이거 3C가 88이라는 말입니다. 28이 18인가요? 18입니다. 그럼 너가 78이란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C의 값은요, 78 나누기 3을 빨리 해줄게. 3, 2, 6, 18, 29입니다. 됐죠? C가 29라는 건 A를 다시 구해보면 29 빼기 16이니까 13이고요. B라는 건 29 빼기 2니까 27이에요. 아,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현재 3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루어지겠네. 따라서 얘는 가능한 정답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3a-b 더하기 c네. 그럼 3a 39 마이너스 b 27 더하기 c 29입니다. 요만큼이 2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1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29번이에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이때 그림과 같이 호 AB 위에 점 P가 있고 거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P가 있고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걸 Q라고 한대요. 이때 AQ와 Q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각각 그린다. 벌써 원이 3개 나왔습니다. AB 그리고 AQ, QB로 둘러싸인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됐지? 그리고 PQ를 지름으로 하는 우리 요 선분이죠. 너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생각해서 그 녀석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됐죠? 그때 AQ 빼기 QB가 8루트3 지름 빼기 지름이네. 지름 빼기 지름이네. 됐지? 그리고 S1 빼기 S2 2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우리 지름 빼기 지름이니까 이 작은 원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기에 어딘가에 Q와 B의 중점이 있을 것이고 이게 중심이야, 그치? 거기에서 Q까지 그리는 이 반지름을 X라고 하자. 됐지? 그 다음 여기 Q와 B의 중점이 있을 것이고 이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한번 해보자. 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A부터 B까지 이 전체 지름은 XY가 두 번씩 들어가 있잖아. 됐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분 AB니까 전체 지름이니까 X도 2개, Y도 2개, 요거의 2배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조건을 살펴보시면 너는 X가 2개, 너는 Y가 2개. 그러면 2 곱하기 X 빼기 Y. 그게 8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4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요 하늘색 선분의 어떤 중앙에 원의 중심이 있겠지. 가장 큰 반원의 중심.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P까지 쭉 이어줍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거고요. 요 길이는 X 플러스 Y야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직각삼각형 요 C라고 할까요? C부터 Q까지 되는 요 밑변 길이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C부터 A까지, C부터 B까지가 반지름 X 더하기 Y잖아. 거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야. Y를 2개를 빼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Y에서 Y 2개를 빼니까 밑변 길이 요만큼은 X-Y가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요 초록색 PQ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면 얘 넓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를 R이라고 하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되셨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6은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2배에서 2R의 전체 제곱이다. 그러면 제곱 이항을 하시면 X 더하기 Y 제곱 빼기 X 빼기 Y의 제곱이 되고 너는 두 식의 합인 2X와 곱하기 두 식의 차인 2Y가 됩니다. 그게 현재 얘가 되겠지? 너는 4R 제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R제곱이 XY다. 이런 걸 하나 알았으니까 좀 기억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XY는 4루트 3이다. X 빼기 Y는 4루트 3이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S1부터 계산을 해보자. S1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냐면 S1은 큰 반원 2분의 파이 그리고 반지름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작은 반원 이 반지름이 X인 것 빼주세요. 2분의 파이 X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이 Y인 거 얘도 빼줘. 2분의 파이 Y제곱
그럼 몽땅 다 2분의 파이로 묶어줄게. 2분의 파이에 묶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 얘랑 사라진다, 그지? 그리고 얘랑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파이 곱하기 xy, 이게 s1이네. 됐죠? 그 다음에 s2는요 그냥 간단하게 2분의 파이 곱하기 우리가 구하는 요 r, 반지름이 r이니까 r제곱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이 얘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는 파이의 xy라는 s1에서 2분의 파이 r제곱을 빼주시면 그게 s1 빼기 s2지. 그럼 너는요 파이 곱하기 xy 빼기 2분의 파이에다가 아까 r제곱이 여기 xy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xy, 그럼 xy가 이렇게 2분의 파이, xy 두 개 있는 거네. 그치? 두 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너의 정체가 조건에서 2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변 파이 약분하고 양변 2 곱해주면 xy는 최종적으로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야. x 빼기 y가 4루트 3이래. 너 4루트 3이고 곱하면 4래. 이제 x 더하기 y 찾아줘 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찾아야 되니까. 그럼 x 더하기 y 찾으려면 얘 제곱해봅시다.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을 한 다음에 4xy를 이렇게 더해주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죠? 너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야. 그런데 요만큼은 방금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48이고요. 나머지 요 4xy는 플러스 16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4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x 더하기 y는 양수니까 8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x 더하기 y의 아까 지름 AB 구하는 거니까 2배여서 최종적인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30번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다항식 px가 있는데 합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가번 조건 볼게요. p1, p2는 0이다 라는 말은 p1이 0일 수도 있고 또는 p2가 0일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나번 조건을 보시면 너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0 대입했을 때 생기는 이 식이 0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3 대입했을 때 생기는 요 식 또한 0이란 말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두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 라는 얘기는 P0이 0일 수도 있고 또는 3이어도 괜찮아. 그리고 P3이 0이어도 괜찮고 3이어도 괜찮아. 그러면 요 두 조건은 그런데 동시에 만족해야 돼 라는 거야. 이 말 잘 이해되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 경우 P0이 0이면서 P3이 0인 경우를 하나 따지고 0이면서 3인 경우, 3이면서 0인 경우, 3이면서 3인 경우 요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따져야 되는데 언제 그것들을 따져주느냐? P1이 0인 경우에 대해서도 따져주고 2가 0인 경우에 대해서도 따져줍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 다항식을 놓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따져야 되거든요. P1이 0이면서 너는 0이 아닌 경우, 반대로 너가 0이 아니면서 너가 0인 경우, 그리고 둘 다 0인 경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그렇게 총 12가지를 따져주셔야 되는 건데 12가지를 그럼 언제 다 하고 있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몇 가지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튼 따져주시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야. 첫 번째,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P0이 0이면서 P, 0이 아니고 1이죠. 1이 0이면서 P2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이런 경우에 Px를 우리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최고차항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금 몰라요, 이렇게 씁니다. 되셨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건 두 개야. P에 0도 있고요, P에 3도 있어요.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 그럼 0 대입해 주시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1, 요만큼이 마이너스 알파야. 따라서 우리는 A 곱하기 알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P3은요 요만큼이 2고 요만큼이 3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2A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야. 따라서 너는 6A 마이너스 2A 알파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요 P0이 지금 현재 있는 이 P0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3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1-1번 이렇게 해볼게. P0이 0이라고 해보자. 됐지? P0이 0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 알파가 0이라는 거니까 우리 현재 이 A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2차식이잖아. 그럼 알파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P3이 어떻게 되냐면 요 2A 알파가 0이 되면서 6A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0이 되어야 되고요. 또는 3이 될 수도 있고요. 됐지? 그러면 지금 요 1번 경우에 00, 03 요 두 개를 같이 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00 경우는 안 돼. 그치? 왜냐면 A가 또 0이 되니까. 따라서 6A는 항상 3일 수밖에 없고 A는 2분의 1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X 첫 번째 녀석이 나왔다. 2분의 1이 최고차항 계수고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요. 그리고 x 빼기 0이니까 그냥 x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px를 하나 찾았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 1-2 p0이 요번에는 0이 아니고 3인 경우를 따져보자. 됐지? 그럼 a 곱하기 알파가 지금 현재 3인 거야. 됐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a가 뭔지 알파가 뭔지 구할 수가 없네요. 곧바로 그냥 p의 3으로 갑시다. p의 3은요, 우리가 6a-2a 알파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요만큼이 3인 거잖아. 따라서는 6a-6이 되고 요 값이 또 0 또는 3이에요. 됐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0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a가 1인 거야. 그치? 그럼 a가 1이라면 알파는 곱해서 3이 되니까 3인 거야. 이런 것도 되고요. 두 번째 3인 경우 따져봅시다. 그치? 그럼 6a가 9인 거잖아. 그럼 6a가 9라는 건 a가 6분의 9라는 거지. a가 6분의 9,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알파는 곱해져서 3이 나야 되니까 2가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px는 첫 번째 a가 1이고 x-1, x-3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px는요, a가 2분의 3이고 x-1 아까 인수 그대로 있고요. x-알파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벌써 우리가 px를 3개 찾았습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p1은 0이 아니고 이번에 p2만 0이라고 해볼게. 너 0이라고 해볼게. 그럼 같은 방법으로요, px를 계산해주면 너는 x-2를 인수로 가져. 그리고 최고차항 몰라, 또 다른 건 몰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되었을 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해볼게요. p0은요 마찬가지로 너가 0이야, 이 마이너스 2야, 너가 마이너스 알파야.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2a 알파가 됩니다. 됐죠? p3은요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이 3 빼기 알파야. 그럼 a 곱하기 1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 그럼 1을 살짝 지워주고 전개하면 곱하기예요. 3a 마이너스 a 알파야.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보자고. 2-1번 p0이 만약에 0이라면 그럼 2a 알파가 0이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a는 0이 아니야, 알파가 0이야,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이걸 가지고 p3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p3은요 3a가 되는데 a 알파가 0이니까 그럼 너는 또 0 또는 3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0 안 된다 그랬지? a가 0. 그치? 그러면 a가 1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 px의 식이 최고차항 1이고 x 빼기 2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네. 그럼 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두 번째 2-2 p0이 요번에 3일 수도 있잖아. 그럼 2a 알파가 3인 거야. 그치? 알파 지금 구해요. p3에다 대입할게. 그러면 3a에 마이너스 a 알파인데 a 알파가 지금 2분의 3인 거잖아. 그럼 빼기 2분의 3랍니다. 너가 0일 수도 있고 또 3일 수도 있다. 그치? 그럼 만약 0인 경우 먼저 계산할게. 0인 경우는 3a가 2분의 3인 거지. 그럼 a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치? a가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 잠깐 이렇게 약분해볼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알파는 3이 된다는 말씀. 됐지? 두 번째 여기 3이 되는 경우 생각할게. 그럼 살짝 이항해보면 2분의 6 더하기 2분의 3이 2분의 9네. 이 3a가 2분의 9네요. 그럼 a는 2분의 3이에요. 됐지? 그럼 2분의 3이라는 건 여기가 2분의 3, 알파는 1이라는 말.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방식은 px가 2분의 1, 근을 x-2라는 근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x-3이라는 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px는 2분의 3, x-2 그리고 x-1까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그럼 현재 6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p1도 p2도 모두 0인 경우 생각해보자. 그죠? 그럼 px가요 x 빼기 1, x 빼기 2를 근으로 갖고 모르는 건 지금 a밖에 없네요. 이때 0 대입해봅시다. p0은 2a입니다. p의 3은요 3 대입하면 2고 3 대입하면 1이니까 너도 2a예요. 그치? 그럼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0 또는 3, 너도 0 또는 3인데 0은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a는 2분의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px는요 2분의 3 x 빼기 1, x 빼기 2가 됩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 총 7개 찾았다. 조건에 안 맞는 것들을 따져볼까요? 첫 번째 식에서는요 보시면 어떤 게 안 되냐,
2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너는 없어져야 되겠네. 됐지? 우리 확인되는 건 너랑 너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번엔 P1이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가 안 됩니다. 예, 요거 안 됩니다. 그럼 가능한 게 너랑 너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다섯 번째, 여기 5개 이렇게 됩니다. 이 5개를 한번 쭉 더해준 게 QX라는 거야. 됐지? 똑같은 게 있진 않은지 한번 쓰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QX라는 건 첫 번째 2분의 1, X-1, X가 있었고, 더하기 X-1, X-3이 있었고, 더하기 X-2 곱하기 X가 있고,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X-2, X-3. 마지막으로는 2분의 3에 X-1, X-2가 있고요. 겹치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 4 대입하라는 게 우리의 문제였으니까 4 대입해줍시다. 그러면 Q의 4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4. 마지막까지 계산이 좀 어렵네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2, 4, 여기 2는 하고 6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요거는 1이고요. 그 다음 약분하면 3, 3, 9만 남습니다. 그러면 요것들 다 더해주면 정답이네요. 요만큼 10, 11이니까 21, 6 더해주면 2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